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겠습니다. We are an unarmed freighter with a potential piracy situation. 톰 행크스 주연. Look at me. I'm the captain now. 스스로 인질이 된 선장. 생존을 건 협상이 시작된다. We gotta get him off this ship! 본 시리즈 감독 캡틴 필립스. 10월 23일 대개봉. 15세 관람가. 딱딱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융합이란 뭘까요? 퓨전? Convergence? 1+1? 전기전자, 화학, IT, 신소재를 첨단 산업이 만나 자동차가 된다는 사실. 융합.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네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박신윤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북한의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새로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됐죠? 네, 미국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최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지점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조립 건물 등에서 발사대로 추정되는 지점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있고, 도로가 견고하고 넓게 닦여지고 있다면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장비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척 속도로 미뤄볼 때 내년 중반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활동은 북한이 더 큰 로켓과 새로운 이동식 미사일 발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서해 발사장이 앞으로 핵심 미사일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지구 곳곳에 자연재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서유럽 지역에는 초대형 폭풍우가 몰아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남부를 비롯한 서유럽 지역에 최고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폭풍우가 몰아쳤는데요. 영국 기상청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밤 남부 와이트섬 지역에 최고 시속 159k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남서부 지역에 허리케인급의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지역 등에서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영국 켄트 지역에서는 60여만 가구에 한때 전기 공급이 중단됐고요. 또 런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130여 편과 또 런던으로 이어지는 오전 열차편이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에서도 정전과 철도 중단 사태가 빚어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예,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도감청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에게 한국 대통령을 도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주미 한국 대사관을 비롯한 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공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가 정상에 대한 도청은 대사관에 대한 도청 등 일상적인 정보 수집과 달리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우리 정부는 이번 의혹이 지난 2006년 발생한 사안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서 도청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또 사실관계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같은 요구에 대해서 미국은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고 아직까지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쇼싱크 탈출 같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탈옥 사건이 발생했죠.
네, 경비가 삼엄한 미국의 구치소에서 수감자 4명이 벽을 뚫고 탈옥을 했습니다. 이들은 오클라호마주의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는데요. 경비가 허술한 일요일 새벽 2시쯤 샤워실에서 천장을 통해 배관용 통로로 올라간 뒤에 이 콘크리트 벽을 부수고 외부와 연결된 방을 통해 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구치소 직원들은 이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고 법원 주변 도로에서 죄수들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경찰이 황급히 수색 작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치소 주변에서 이들이 벗어놓은 죄수복을 발견한 데 이어서 탈옥 하루 만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최근에는 플로리다 교도소에서도 죄수 2명이 석방 명령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탈옥에 성공을 해서 미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기도 했는데요. 이 경비가 삼엄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수감시설에서 또다시 이런 집단 탈옥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의 국가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박신윤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신윤 기자였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더 추워질 것 같은데요. 추위가 닥치기 전에 미리 차량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일 고장차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요. 현재로는 서부간선도로 통해서 외곽으로 나가는 길, 또 교차하는 국회대로 위로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국회대로 신월나들목에서 목동교 구간, 다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의 신월나들목 구간으로 각 방향 밀리고요. 경인로 외곽 쪽으로는 신도림에서 거리공원까지, 도심 쪽으로는 구로지하차도에서 거리공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3일로는 태계로 의가에서 을지로 이가까지, 또 사직로는 사직터널에서 경복궁역 쪽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젯밤 미국 증시 소식, 예, 어떻게 됐습니까? 네, 28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보다 1.35포인트, 0.01% 내려서 15,568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08% 내렸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홀로 0.13% 올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요.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실적이 엇갈린 탓입니다. 미국의 9월 산업생산은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9월 주택 판매는 전월보다 5.6% 떨어져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표가 이처럼 엇갈리면서 시장은 현재 시간 2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에서 현재의 양적 완화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관심이 집중됐던 애플, 이 뉴욕 증시 마감 직후인 오늘 새벽에 이 3분기 실적을 내놓았다는데, 예, 장사 잘했다고 나왔죠? 예, 애플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벌어들인 순이익이 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5S와 5C를 내놓고요, 3,380만 대를 팔아치운 덕분입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인데요. 이로써 매년 9월 회계년도가 끝난 애플은 2013 회계년도 전체 순이익이 3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조 3천억 원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엄청난 돈이고요. 또 시장의 예상을 웃돈 규모지만 작년보다는 소폭 줄어들어서 11년 만에 첫 감소입니다. 애플은 작년에는 417억 달러를 벌었었습니다. 예, 미국도 관망세가 뚜렷한데 이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강도가 계속 약화되고 있죠. 예, 지난 8월 23일 시작된 외국인 순매수가 어제까지도 계속돼서 42일째 기록을 갱신했는데요. 매수 강도는 확연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21일부터 어제까지 최근 5거래일 동안 9,779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전에 하루 평균 약 3천억 원대 중반을 샀었던 것에 비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지난 25일에는 순매수액이 117억 원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전문가들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늦춰지면서 다른 신흥국들과 차별화되던 국내 증시의 매력이 줄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발표된 국내 기업들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등의 3분기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나왔죠.
여기에다가 그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올해 목표인 7.5%보다 높은 7.8%를 달성하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에 확연히 그 안정, 긴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좀 다른 뉴스 짚어보죠. 이 서울이 지방 소득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예, 이런 결과가 나왔죠? 민주당 그 정성호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그 서울로의 그 소득 유입액이 2007년에는 44조 원이었는데 2011년에는 69조 원으로 약 그 25조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례해서 지방에서의 소득 유출 규모는 2007년에 109조 원에서 2011년에 186조 원으로 6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소득이 지방에서 빠져나와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으면서 그 격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큰 원인은 서울 지역에 그 본사를 둔 대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업들이 그 또 최근에는 수도권 투자를 늘리고 있기도 하죠. 이와 함께 그 지방에 사는 부자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사고 또 쇼핑을 하는 등 돈을 주로 서울에서 쓰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KTX가 놓인 뒤에 이 같은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이 좋은 실적 내고 있다면 삼성전자, 예, 물론 수원에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예, 이렇군요. 이 수입품, 거품 논란이 많았는데 수입 가격이 공개될 가능성이 커졌죠? 예, 백운찬 관세청장이 어제 그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그 공산부 수입 가격 공개 문제에 대해서 서민 물가와 연관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도 공산품의 수입 가격을 수입국별 또 품목별로 공표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면서 가격 공개를 촉구하자 이렇게 답한 겁니다. 현재 농산품의 경우에는 수입 가격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품 경우는 그 브랜드별 가격 격차가 심하고 또 영업 비밀을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수입 가격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 독일의 유기농 화장품인 그 로고나 베이비 바디로션의 경우에 독일 현지 가격은 약 10,000원인데 국내 가격은 35,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생산된 미국의 유명 브랜드 청바지의 수입가는 평균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지만 백화점에서는 10만원, 20만원대에 팔리고 있죠. 예. 수입 유통업체들은 이윤을 부풀린 게 아니라 정상적인 물류동 유통비용이 추가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수입 가격이 공개될 경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이다. 참 멋진 말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촌철살인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오늘의 방송 내용을 속 시원하게 마무리할 한 줄의 멘트 사연을 보내주세요. 진행자가 방송이 끝날 때 클로징 멘트로 직접 읽어드리고 책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 지금 바로 YTN 라디오 모바일 앱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쓴 자유직들, 진실의식들 중에 한 권을 골라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과도한 수입차 수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수입차 대체 부품 인증제인데요. 쉽게 말해 비싼 수입차의 수리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높은 수입차 부품 가격과 공임으로 인해서 그동안 여러 폐단이 많았죠. 이 문제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 김용훈 서기관으로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정부가 도입하려는 대체 부품 인증제, 이 어떤 제도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차를 생산할 때 사용한 부품을 일명 이제 순정품이라 합니다. 예. 순정품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자동차를 생산할 때 사용한 부품이라는 뜻에서 순정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품은 완성차를 생산할 때 사용한 부품은 아니지만 예. 민간 인증을 통해 품질이 인정되는 부품이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부품은 민간 인증을 통해 품질이 인정된 부품이 순정품과 경쟁을 통해 보다 가격을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 인하 효과와 중소부품 생산업체의 자체 브랜드를 통한 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 외국산 고급 자동차 회사들은 순정 부품을 고집하는 정도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이 대체 인증 부품을 사용해서 이 안전이 보장받지 않는다 이렇게 항의가 심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민간 인증 기관을 통해서 예. 품질 인증을 보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최근 수입 자동차의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지금 비싼 수입차 수리비 현황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보험개발원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12년도 국내차 수리비는 한 건당 이제 한 92만 원, 예. 수입차는 한 건당 282만 원이 들어서 수입차가 국내차에 비해 한 3.1% 정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수입차의 경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 건당 1억 이상 수리비가 들어간 경우도 한 61건 있었고요. 예. 이 경우 수입차 한 건당 수리비는 평균 수리비는 1억 4천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억 4천만 원의 수리비가 드는 차라면 도대체 새 차 가격이 얼마 되는 차입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 이 부분은 이 수리비보다는 훨씬 비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고급 차를 타는 사람이 또 보험에 가입을 한다면 결국은 그 국산차 타고 있는 분들이 보험 가입한 사람들이 더 부담을 하는 셈이 될 텐데. 예, 문제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들 불만은요, 이 부품 가격이 비싼 것도 있지만은 수입차 회사들이 정비를 독점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공임 받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주장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이제 수입차 이제 판매량이 많지 않아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군데 퍼져 있지는 못하지만, 국내의 수입차 이제 증가량이 증가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대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 부품 인증제가 도입이 되면 예, 비싼 공임도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예,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체 부품 인증제 추진 상황과 인증 방법은 예, 어떻습니까 현황은요? 예, 현재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민간 인증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예. 우리 부에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은 시행 규칙 등이라든지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품질 인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민간 인증기관에서 품질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부에서도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관리법이 일단 개정이 돼야 되고 시행령이 예. 또 마련돼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시행될 이 제도에 포함된 부품은 이 사고 시에 가장 잘 교환되는 이 범퍼, 이 보닛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 예. 그 영어로는요. 보닛 예. 등 약 80여 개라고 하던데 이 부품업계에서는 너무 적다 이런 불만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향후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자동차 부품은 보통 한 2, 3만 개 되지만 예. 소비자 입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부품은 약 한 80가지 내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호환이 쉽고 많이 사용하는 범퍼라든지 예. 본닛, 핸더, 전동기, 발전기, 라디에이터 등이 되겠지만 여건에 따라서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다른 나라들이 부품 인증 제도 이 사례가 있습니까? 예, 미국의 경우에도 1987년부터 민간 인증기관인 카파에서 예. 유럽의 경우에는 태참 등에서 대체 부품 인증제를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이 외국산 그 자동차 회사들이 항의할 문제는 아니군요.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외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국내 수입차 비중이 10%가 넘었다고 이제 보도에 나오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봤을 때 미국 등의 사례를 볼 때 대체 부품 인증 제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일명 순전품과 가격 경쟁 등을 통해서 한 20-30% 정도의 부품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자체 브랜드의 생산 활동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정품만 선호하는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품질이 좋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자동차 수리의 경우 보험 정비가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명 승천품에 대한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사용할 경우 보험료의 할인이라든지 자기 부담금을 좀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등 보험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기에 우리 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이 김용 과장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 운영과 김용훈 수기관이었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아이가 뗐으면 사탕을 주긴 하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먹여도 되나?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서울우유가 엄마의 고민 하나를 덜었다. 칼슘에서 비타민 D3까지 우유의 영양이 듬뿍. 이거 완전 씹어먹는 우유네. 서울우유 밀크캔디. 이만 닦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충치 원인균은 치아뿐 아니라 입안 전체에 산다. 다행히 좋은 소식도 함께 있습니다. 가그린이 충치 원인균 뮤탄스를 99.9% 살균한다. 이것이 가그린의 위력입니다. 충치 원인균 뮤탄스 99.9% 살균. 가그린. 예, 출발차 지금 3부였고요.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워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U+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U+.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문화의 현장을 라디오에서 살펴봅니다. 출발 새 아침 문화 포커스. 예, 매주 화요일 마련해드리는 문화를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입니다. 예, 오늘 또 변함없이 젊은 문화평론가죠. 하재근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말씀하실 내용 이 시구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구 시구죠?
그 대통령이 한 시구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구를 해서 크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외국에는 이 대통령의 시구는 아주 뭐 당연한 하나의 그 이벤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예, 우리는 정말 이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번에 거의 10년 만에. 요번에 이제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국 시리즈 3차전. 네, 이제 깜짝 시구를 해서, 상당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뭐 여야 간에 또 야당이 또 논평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시구를 한 이후에 야구부 중학생들과 1시간 동안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회까지 있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군요. 그런데 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 삼성 라이온즈 감독하고만 악수를 하고 마치 두산 김진욱 감독하고는 악수를 못한 모양이에요. 예, 아무래도 동선이. 예. 그런데 또 그날 삼성이 2패 뒤에 모처럼 1승을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이 길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그런데 어떻든 이 대통령을 시구자로 모시기 위해서 이 한국 야구위원회 KBO가 공을 많이 들였다면서요? 예, 원래 처음에 올 시즌 개막전에 이제 모시려고 하다가 이제 불발이 되고 그래서 포스트 시즌에 모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이제 건의를 해서 이게 계속 이게 계류 중에 있다가 혹시 한국 시리즈 3차, 4차, 5차전 중에 한 번 오실 수도 있다라고 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경우와 오시지 않을 경우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요번에 3차전에 경기가 시작되기 4시간 전에 급하게 이제 통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대통령 시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경호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렇죠. 그날 원래 정해져 있던 시구자는 또 따로 이제 대기하고 있었고. 하고 있었겠군요. 예.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시죠? 이제 한국 최초의 여성 장내 아나운서인 분이 그날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온다면 오기로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바람에 그 다음 한국 시리즈 회에 그렇게 이제 시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분이 몇 번째 대통령 시구입니까? 과거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1982년에 동대문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를 했고요. 예. 전 개막전을 잠실에서 했다고 머릿속으로 계속 아닙니다. 동대문 야구장이었습니다. 저는 명확히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1995년 한국 시리즈 1차전 시구, 또 1995년 정규 시즌 개막전 시구 그렇게 했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에 올스타전 대전구장에서 시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 시구가 되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시구를 못했고 2011년에 잠실구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에 그 키스타임 때 동영상이 이제 화면에 떠서 그때 네티즌 사이에서 그때 엄청난 논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입 맞추는 모습이 대형 화면에 나오면서 아주 환호성과 함께 또 다른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예, 대통령으로서 너무 가벼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든 이번 박근혜 대통령 시구가 한국 시리즈에서는 두 번째네요. 그렇죠. 한국 시리즈로만 따지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 프로야구가 1982년에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잠실 경기장이 없었죠. 예. 경기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첫 해 잠실 야구장 가서 야구를 본 기억이 있는데 제 기억이 잘못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하고도 세대차가 나는 건데 이 82년에 김유동 선수가 홈런을 친 기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김윤동 선수를 잘 압니다만 그 당시 이제 프로야구를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어올리게 만든 하나의 그런 극적인 장면이었죠. 예. 이명박 대통령이 시구를 그때 하지 못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개막전 때 시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사전에 누출이 되면서 경호상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불발이 되고 또 2012년에 한국 시리즈에 시구를 하려고 했지만 이때는 또 일정상의 문제도 있고 또 정권 말기였기 때문에 이게 대선 직전이고 해서 대통령이 이런 이벤트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구를 못했고요. 근데 대신에 2003년에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한국 시리즈 시구를 했었죠.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한국 시리즈 시구를 한번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그렇게 야구를 좋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걸로. 예. 프로야구 출범 전에도 대통령 시구가 있었죠? 예.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에
미국의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예, 메이저리그 그 팀이 우리나라 왔을 때 거기서 이제 시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67년에 제1회 대통령배 고교야구 개막전에 시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공을 던졌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나왔다고 그래서 초유의 2번 시구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시구를 한번 했는데 이제 볼이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다시 한번 던지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대통령배라면 당시에 중앙일보가 주최를 했던 근데 67년도군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고교야구가 거의 국민 스포츠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대통령이 시구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랬죠. 동대문 야구장에서 고교야구 예컨대 대통령배, 청룡기, 황금사자기 이런 고교야구가 열리면 인산인해를 이뤘고 국민적으로 난무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82년에 이제 프로야구가 그 개막하면서 급격하게 고교야구가 인기를 잃었는데 그렇게 됐죠. 예, 이 참 격세지감이되네요. 예. 시구를 통해서 각 대통령의 개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보스 기질, 내가 대장이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당당하게 개막전 때 딱 시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위세를 과시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또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구만 3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쇼를 좋아하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공을 제대로 던지긴 던졌습니까? 역대 노무현 대통령 말고는 뭔가 포수한테 제대로 공이 이렇게 스트라이크 비슷하게 간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통령은 다 서울에서 시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대전에서 지방구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그때 올스타전이었죠? 그래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좀 분권주의를 굉장히 선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성격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구를 2번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좀 완벽주의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하는 그런 성격이 드러난 것 같고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시구를 보통은 시구를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하는데 일반 선수들하고 똑같이 이승만 대통령은 관람석에 앉아서 밑으로 공을 던졌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뭔가 왕이 이렇게 신하한테 뭔가 하사하듯이 그 당시에 뭔가 좀 이 권위주의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이 이승만 대통령 시구 당시에는 무슨 국가적인 대회가 아니라 미국의 메이저리그 팀이 우리나라 와서 방한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통령이 시구를 했다는 거죠. 요즘 같으면 전혀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격이 변했다. 그런 걸 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야구 공을 관람석에서 밑으로 던지는 것이 시구로 되어 있었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어릴 때 축구도 이제 그랬습니다. 높은 분이 시축 관람석에서 밑으로 공을 차줬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 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나왔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야구를 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 뭔가 좀 국민과 소통하려는 그런 뜻이 돋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반대편에서 민주당은 최근에 뭐 국정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는데 뭐 국민적 관심을 야구장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뭐 최근에 전국도 어지러운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원한 말을 하지 않으면서 너무 또 이런 대중적인 이벤트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도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어나면서 확실히 대통령이 시구를 하니까 크게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데도 이 진영 논리가 난무를 하는 것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안타깝습니다. 한국 시리즈 시구자들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변화해 왔습니까? 한국 시리즈 시구자들은 프로야구 원년에 한국 시리즈 1차전 충남도지사 뭐 또 87년엔 대구시장 대구시장이라든가 광주시장 지역 단체장이 그렇죠. 지자체장들.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지역 연고 중심으로 서울팀 뭐 부산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1980년대 처음에 프로야구 만들었을 때 지금보다 더 지역 연고를 중시했었습니다. 강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특히 그 광주팀과 대구팀 사이에 뜨거운 라이벌전이 또 국민적인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우선 고교 출신들을 자기 지역들만 지역에서 뽑도록 때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대표 코스를 할 수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지자체장들이 많이 이제 시구를 했었고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으로 들어서면은 이제 그 김성령 씨처럼 이제 미인대회 출신자들이
이게 그 원래 스포츠 야구 경기의 특성이기도 하죠. 미인들이 많이 시구를 한다는 거.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로 들어서면 이제 최초의 배구 시구자가 나옵니다. 최진실 씨. 최초로 배우로서 이제 최진실 씨가 시구를 했고. 최진실 씨가 최초의 그 배우 시구자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최승임 씨는 그때는 그 연기 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코리아 출신으로 했군요. 그 김성령 씨가 아마 시구를 할 당시에는 네, 아마 본격적으로 배우 활동을 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시구를 한 다음에 아마 배우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하이라, 김남주, 오연수, 최시라.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그 미인 톱스타들이 쭉 이제 한국 시리즈를 거쳐간 거죠. 그 남자 연예인들은 시구를 하지 않습니까? 남자 연예인은 최초로 특이하게도 남희석 씨가 개그맨 남희석 씨가 했군요. 1999년 세기 말에 시구를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접어들면 시구자가 좀 다양화돼서 이렇게 뭐 연예인이나 지자체장뿐만이 아니라 2000년에 장애인 올림픽 2관왕을 했던 김인연 씨. 발음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시구를 하다가 2000년대 후반에 다시 또 연예인들이 득세를 해서 예를 들어서 2009년 한국 시리즈 때는 7차전 전회를 모두 다 그 여성 연예인들이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다시 또 뭐 일반인 시구자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 그러면서도 역시 또 연예인들이 특히 여성 연예인들이 사랑을 받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예. 그런데 한국 시리즈는 아니지만 우리 프로야구 시구자들 너무 여자 연예인들에게 집착을 하고 또 여자 연예인들도 그걸 하나의 이벤트로 생각을 해서 볼성사나운 상태를 입고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최근에 클라라 씨가 시구에서 이른바 그 레깅스를 입고 나와서 몸매가 이렇게 굴곡이 다 드러나는 그걸 통해서 엄청난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거의 인생 역전 수준의 연예인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스타덤에 오른 건 처음이었죠. 그게 인생 역전으로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시구에 과열 열기가 붙어서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저마다의 이 특징을 살려서 시구에 나타나고 그래서 시구가 우리나라 이 레드카펫 다음으로 여성 연예인들의 각축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그런 장이 됐습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 시구가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10년 이후에 프로야구 시구를 안 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이 다 시구를 했고 특히 부시 집안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7차례 시고 아들 부시 대통령이 8차례 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스포츠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스포츠를 굉장히 국민들이 사랑하고 야구를 특히 사랑하기 때문에 또 미국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대중적인 행보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통령이 메이저리그 야구장의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그래도 되는 것이 예컨대 뉴욕 매체, 뉴욕 양키즈처럼 지역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롯데 자이언트, 그렇죠. 삼성 라이언스 뭐 이처럼 기업을 대표하는 그렇죠. 미국은 모양새가 있거든요. 프로야구 구단들이 순수하게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거기 어떤 지역민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가기가 편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이름 앞에 기업 이름이 나오니까 프로야구 구단에 그리고 보통 프로야구 그 구단을 지칭할 때 기업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니까 어느 구단과 어느 구단이 경기할 때 대통령이 가면 뭐 그 기업들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또 아까처럼 한쪽 감독하고 악수하면 또 그쪽 기업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타나니까 대통령이 이제 프로야구 구단 그 경기할 때 선뜻 가기가 어려운 거죠. 예. 일본하고 우리는 이제 기업을 대표하고 미국은 지역을 대표하는데 이 좀 절충을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어떤 지원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농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앞에 기업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데 유독 프로야구만 기업 이름을 먼저 불러서 그거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코리안 시리즈에는 그 한국 시리즈에는 연예인 시구자가 없죠. 예, 그게 좀 특이합니다. 요번에 2012년만 하더라도 연예인이 5번 시구하고 2009년에 7번 시구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한국 시리즈에는 연예인 시구자가 아예 없고
1차전 때는 뭐 암벽 등반 국가대표인 김자인 씨라든가 또 2차전 때는 사연 공모를 통해서 일반인 중에서 뽑아서 일반인이 시구를 했군요. 그렇습니다. 일반인 시구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또 대통령 시구 그 다음에는 한국 최초의 여성 장내 아나운서 그런 분이 와서 시구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누가 할지 모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일반 경기 시구는 각 구단이 알아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연예인이라든가 화제성 중심으로 하지만 한국 시리즈 시구는 KBO가 정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이번에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러고 보니까 두산과 삼성과 두산의 한국 시리즈 5차전 시구자가 누군지 더더욱 궁금해지는군요. 예, 야구 시구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얘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문화로 읽는 세상 문화포커스 야구 한국 시리즈를 맞아서 시구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금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취자 크루징 멘트입니다. 6316님. 국정원 뉴스보다 기분 좋은 뉴스 좀 많이 듣고 싶네요.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 줘야 하나요? 5280님. 초고령 사회를 모르고 공약을 한 건가요? 예, 5833님과 7315님. 예, 비슷한 얘기 보내주셨습니다. 전화 연결 고르지 못한 점 지적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취자 크루징 멘트입니다.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157님. 부정부패만 척결하면 보편적 복지기금 자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예, 이 말 정말 공감합니다. 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가 있는 이 부정부패, 이 공조직뿐 아니고 이 사기업들에도 부정부패가 많죠. 이 부정부패만 척결하면 아마 보편적 복지기금 다 마련할 수 있겠죠. 하지만 부정부패 완전히 없는 사회, 윤활유 완전히 없는 사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4157님에게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산화탄소에게 물었다. 왜 너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쓸모있게 바꿀 수 없을까? 이산화탄소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그린폴 개발 중.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이노베이션. 푸산,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 SKD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타워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합니다. 정부는 3.9% 성장을 낙관하고 있죠.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 정부의 낙관대로 되지 않고 외부의 시선, 정반대 시선인데요, 이 비관적인 그 부분으로 흘러간다면 이 내년에 또 추경을 편성해야 될 겁니다. 당장 IMF는 내년 성장률을 3.9%에서 3.7%로, 아시아개발은행은 3.7%에서 3.5%로 낮췄습니다. 국내 연구소도 정부처럼 낙관적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우리 잠재 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3.4%, 그걸 내년도 전망치로 내놓았습니다. 이러고 보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점차 용언해 보입니다. IMF는요, 해마다 한두 차례 우리나라가 언제 3만 불에 도달할지를 발표하는데 2년 전만 하더라도 2016년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1,826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에 2017년으로 늦추었습니다. 틀림없이 내년에 다시 1, 2년을 늦출 겁니다. 선진국의 문턱이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꿈으로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멀리는 아르헨티나가, 가까이는 그리스가 빠졌던 흉진국의 함정입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아마 잠이 안 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인식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